최근 전 유명 걸그룹 멤버였던 A씨가 팀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따돌림을 당한 정황이 포착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자살 시도까지 했던 사실이 알려져 가해 멤버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는데, 결국 가해 멤버인 B씨는 SNS상의 짧은 사과문과 함께 연예계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는데, 이처럼 은밀하게 피를 말리는 직장 내 따돌림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만 73.4%에 달할 정도이지만, 고립된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털어놓을 곳이 없는 현실이다. 대부분 기업은 직장 내 윤리규범 등으로 괴롭힘을 제한만 할 뿐 따로 공적 관리 기구를 두지 않기 때문인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유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와 직결된 직장에서의 따돌림을 벗어나려면 결국 피해자가 일자리를 떠나야 하는 현실이다. 또 직장 내 따돌림을 경험한 이들은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이로 인한 후유증도 겪고 있어 더욱 강화된 법적 제도 장치가 요구되고 있는데, 사회적 문제인 직장 내 따돌림, 법적 보호는 어디까지인가? 네, 오늘 로포커스 주제는 은밀한 피말림,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얼마 전에 한 아이돌 그룹의 왕따 사건이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이 주제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선 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건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2019년부터 이제 직장 내 갑질을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직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행동의 범위가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술자리 강요, 성희롱, 성추행,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이나 집단 따돌림, 그리고 의도적인 무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이런 모든 갑질을 차단하고 그러기 위해 시행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이 논란이 된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폭언과 따돌림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돌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성년자일 때부터 같이 합숙 생활을 하며 지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돌봐야 할,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 합의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를 반영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침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 합의서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 폭행,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 규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제5조에서 청소년 인격권 보장 규정을 두고 있고요.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예. 6조에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어서 제2항에서 기획업자는 필요시 대중문화예술인이 심리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청소년인 대중예술인의 인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이제 기획업자의 책임을 묻고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조항이 만들어진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아이돌 왕따 사건 같은 경우는요, 해당 기획사와 또 멤버들이 그걸 좀 보면서도 알면서 좀 모르는 척 했던 게 문제시 된 것 같았는데, 이처럼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행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묵인이나 방조라는 개념과 형법상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묵인이나 방조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형법상에서 이제 묵인이나 방조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려면 내가 방조하는 행위로 인해서 뭔가 그런 갑질 행위, 괴롭히는 행위가 더 용이해지게 만들겠다는 그런 고의가 있어야지만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알아도 묵인한 것에 나아가서 네. 내가 이런 괴롭힘 행위를 더 쉽게 만들어주겠다, 더 쉽게 만들도록 용인하겠다라는 미필적 고의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처벌이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이 기준을 보니까요.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0인이 안 되는 사업장 아니면 뭐 특수고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를 못 하는 건가요? 네, 그 직장 내 괴롭힘에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는 네. 사실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내용으로 그래요?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렇게 네.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실제로 정확히 이제 안내를 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에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인 이상이라고 이제 오해가 생긴 이유를 살펴보면 네. 상시 노동자가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 규칙에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더불어 재발 방지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5인 이하의 사업장이나 특수 뭐 고용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네. 통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규정이 보통 모욕이라든지 폭력 등의 행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처벌이 아니라도 형사법상 처벌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조금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네. 뭐 어떤 경우라도 신고는 가능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신고가 좀 미흡하다, 아무래도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신고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신고 방법과 절차를 좀 저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행위나 그 형태에 따라서 그 신고처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직원 간 사내에서 일어난 괴롭힘의 경우에는 사내 고충 처리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하면은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고요. 노동청에. 네, 만약 또 범죄가 관련된 행위다라면은 이제 경찰서 또는 이제 고용노동청 신고인 전화 1350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신고 전에 예. 입증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두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카톡이나 문자 내용, 통화 녹취 등으로 이제 증거를 좀 확보하신 후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문제뿐 아니라도 저희가 항상 증거를 좀 강조를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때그때 자료를 좀 수집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한 직원에 대해서 산업재해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네. 실제로 이제 공항 특수경비대에 근무했던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네. 상급자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유족은 그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결국 유족들이 받은 답변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는데요. 유족들은 결국 숨진 분의 일기와 진술서, 정신기록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서, 그리고 동료 등의 추사 진술서 등을 확보해서 그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거를 확보를 했고요. 재심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심사의 오류를 인정을 받아서 산업재해 불승인 판정이 취소되었고,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된 매우 의미가 있는 사안으로 지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관련 법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사실 직장이 즐겁게 일해야 되는 곳인데 이런 법이 또 만들어진 게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그래도 서로 즐겁게 일하는 회사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